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남시 수어통역센터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접한 환경 문제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강의를 요청받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그린루프의 한강진 대표입니다. 현재 저는 의류 수거, 판매, 재활용 단계를 디지털로 전환해서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중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알게 된 의류로 인한 환경 문제와 그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환경오염, 쓰레기,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량 등 요즘 들어 더욱 다양한 환경에 관한 주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의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우리의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영위함에 있어 하는 모든 행동은 무조건 쓰레기를 배출시킵니다. 밥을 먹기 위해 장을 봐온 비닐봉투가 쓰레기가 되고, 출근할 때 마신 물통이 쓰레기가 되고, 친구에게서 선물 받은 선물의 포장지도 쓰레기가 되고, 퇴근하면서 마신 맥주캔이 또 쓰레기가 됩니다. 이런 쓰레기를 우리는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폐기물이란 다 쓰고 남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폐기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폐기물 중에서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생활 폐기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데 분리수거를 하면 폐기물이 아니라 재사용이 아닌가? 하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수준의 분리수거를 진행하고 있고, 시민 수준 또한 높아 이런 분리수거가 잘 유지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 혹은 매일 플라스틱, 고철, 유리, 비닐 등등 폐기물을 각 종류에 따라서 잘 버리고 계시죠? 혹시 그렇다면 이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배출하는 폐기물은 한 곳에 모아져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후 집화장으로 이동해 재분류 등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종류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쓰레기가 발생하면 이를 분리배출하고 수거합니다. 이후 세척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시금 재가공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 만들어진 제품들을 또 취급하게 되죠. 대표적으로는 재생종이로 만들어진 휴지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잘 처리해서 퇴비나 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소주병은 세척해서 최대 50번 정도까지 재사용되고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유리병을 녹여서 다시금 유리로 성형하기도 합니다. 플라스틱은 색깔별로 분류되어 가방이나 디자인 소품, 가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리수거의 장점이죠. 그렇다면 분리수거에는 장점만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배출된 쓰레기가 100% 전부 다 재사용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배출된 쓰레기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들은 어찌 될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버려진 쓰레기들은 불로 태우거나 땅에 묻는 매립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과연 얼마나 많은 환경을 오염시킬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생활 폐기물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의미합니다. 1년 동안 대한민국 전체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무려 코끼리 373마리 몸무게에 달합니다. 이처럼 정말 많은 양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쓰레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플라스틱, 페트입니다. 전체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페트병, 비닐 등을 통틀어서 PET, 페트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늘 입고 사는 이 옷도
구조상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그만큼 심각하죠. 옷이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인데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옷을 버릴 때 어떻게 버리셨나요? 분리수거함?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셨나요? 아니면 혹시 초록색 수거함에 담아서 버리셨나요? 의류는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시거나 길에 보이는 초록색 의류 수거함에 배출하셨을 겁니다. 초록색 수거함의 대부분은 분리수거함 옆에서 의류를 수거하고 있지만 때로는 잡다한 쓰레기들이 함께 버려지는 하나의 큰 쓰레기통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버린 의류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을까요? 배출된 의류 중 약 5% 정도만 재사용되고 나머지 95%는 동남아,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하루에 약 779톤 정도의 엄청난 무게를 수출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 세계 5위 정도로 인구수 대비 정말 많은 양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행이 민감한 한국 패션의 영향으로 미국, 중국 등 타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옷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95%의 수출된 옷도 잘 사용된다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 40에서 50%는 결국 유통되지 못하고 폐기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유통되지 못한 옷을 산처럼 쌓아놓고 불을 피워서 소각하거나 야산에 임의로 던져놓아 소들이 풀 대신 옷을 뜯어먹게 하는 실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량은 1년에 약 30만 톤의 규모이며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소나무가 약 1126만 그루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소나 다른 야생 동물들이 먹고 나온 배설물, 또 의류를 염색했던 물질 등이 비가 오면 땅으로 흘러들어서 땅과 물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오염된 물과 오염된 토양에서 나고 자란 곡식과 식물, 그리고 고기들이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됩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환경오염이라는 주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쓰레기를 내보내는 것으로 지구 전체적으로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옷을 만드는 과정에선 환경오염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가 입는 이 옷을 구매할 때도 환경오염이 발생할까요? 티셔츠 한 장을 만들 때 한 사람이 3년 동안 마신 물을 소비하게 됩니다. 청바지 한 벌을 만들 때는 자동차가 111km를 주행했을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동일한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쇼핑몰이나 앱에서 앞다투어 광고하고 더욱 싸고 예쁘고 쉽게 의류를 구입할 수 있어 큰 고민 없이 사는 단 한 장의 티셔츠와 청바지가 생각보다 많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환경오염이라고 하면 다소 좀 체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후 이상으로 덥게 되더라도 올해 유난히 조금 덥네, 좀 춥게 되더라도 올해 작년 대비 조금 유난히 춥네 하면서 계절 변화에 굉장히 둔감한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에서도 봄철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봄철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목이 따갑고 기침이 자주 나오는 것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반면에 또 남아시아 쪽에서는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일찍 사망하는 경우들도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전 세계 약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를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진은 우기에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라크에서는
원래 물이 있어야 하는 곳이 바짝 말라버린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뭄이 일어나면 식물이 자라지 않고, 그러면 가축을 먹일 수도 없게 되면서 경제 구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미국의 사막입니다. 선인장은 원래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이고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데,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 폭염으로 인해 선인장이 타버려서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 파괴는 점점 심각해지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안 되고 헌옷수거함에 버려도 안 된다면 우리는 이 의류를 어떤 방식으로 배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 사회적, 기업적 측면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잘 사고, 잘 입고, 잘 버리고가 중요한 만큼 이런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행동의 변화는 과거에 유행했던 아나바다 운동의 부활을 추천드립니다. 과거에 아나바다 운동을 기억하시나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면서 물품을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사용하는 것, 즉 새롭게 생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재활용하면서 수명을 연장하며 나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 누군가에겐 필요한 물건이 되게 해서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순환 촉진의 장으로서 제 몫을 하는 엄청난 환경운동 캠페인이었습니다. 의류에서도 아껴 입고, 나눠 입고, 바꿔 입고, 다시 입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 옷장 속 괜찮은 옷들을 찾아보고 조금 망가진 옷들은 수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행이 지난 옷들은 리폼을 통해서 한 번 더 입어보고, 입지 않는 옷들은 아름다운 가게나 당근, 바자회 등을 통해서 또 판매를 해볼 수도 있죠. 기부를 하셔도 좋고, 잘 버려서 재활용이 되길 원한다면 자원으로 의류를 취급하는 회사를 찾아 배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적으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담당해 주거나 자원순환의 허브를 마련해 주는 주체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파트에서 분기별로 의류 바자회를 개최해서 철진한 옷, 금방 크는 내 아이의 옷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이를 아파트 내에서는 포인트처럼 적립해서 아파트 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화를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나 동호회, 기업에서는 비슷한 행사를 개최해서 자원순환을 진행하고 기부까지 연계된 행사를 기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월 1일을 리폼한 옷을 입는 날이나 서로의 옷을 나누는 날로 지정해서 직원들끼리 자연스럽고 쉽게 의류 자원순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의류를 서로 교환하거나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복지 포인트 지급을 통해서 참여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 과정에서 재사용된 의류의 양과 내용을 측정해서 탄소 배출 포인트와 연결시켜서 기업의 탄소 중립 정책 이행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옷을 버리지는 못하고 계속 돌려 입고 바꿔 입고 또 다시 입어야만 할까요? 더 이상 의류로서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폐의류들은 끝끝내 배출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린루프처럼 여러분이 버린 의류들을 다시 가치 있는 물건으로 바꾸는 이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옷을 수거하고 온라인 기술로 내가 안 입는 옷이 새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매칭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또 그 과정이 안 되는 의류들은 리폼을 활용해서 새롭게 디자인된 옷으로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끝끝내 사용되지 못하는 의류는 종류별로 갈아서 블록으로 바꿔서
건축 자재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의류를 활용해서 인테리어 작품으로 또 전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쇄된 의류는 대체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배출된 의류의 형태를 바꿔 나에게는 필요 없는 의류를 누군가에게 필요한 형태로 변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류를 배출하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 문제를 인식한 많은 기업들이 의류를 쓰레기로 취급해서 소각, 매립으로 자원순환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으로 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활용해서 배출하게 된다면 나에게는 폐기물인 것이 다시금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 의류를 잘 버린 경우에는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고 이를 1년에 1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정도의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알고 계신가요? 한라산 면적에 빼곡하게 나무를 심는다면 약 7천만 그루 정도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7년 동안 옷을 잘 버리고 잘 사용한다면 한라산에 심어진 만큼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두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나무를 심을 일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게 되는 이런 작은 소소한 노력들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이러한 우리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환경을 또 나아가서 미래 세대의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긴 발표를 진행했는데 그동안 간과했던 의료 폐기물에 대한 이야기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쯤 다시 돌이켜보면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지구의 환경은 빠르게 파괴되고 있고 우리의 가정과 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의 이 작은 노력과 행동이 결코 이 작은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 노력으로 우리 모두가 맑고 건강한 지구에서 미래 세대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